여러분 당장 원서로 영어책 읽고 싶으시죠? 원서 읽는 거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근데 문법도 잘 모르고 단어도 초보 수준이라 불가능하다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당장 가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어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A2, 말하자면 초급 elementary 레벨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개월 공부하고 나서 B1, pre-intermediate 레벨이 됐다고요. 오늘도 영어 공부법 얘기해 볼게요. 영어 잘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요. 문법책을 10회독 해라, 미드로 쉐도잉 해라, 다양하게 많이들 추천해 주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reading, 바로 읽기입니다. 원서 읽는 거 정말 하고 싶은데, 근데 문법도 잘 모르고 단어 수준도 낮아서 자신이 보통 없으시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당장 가능해요. 영상 마지막에 초보도 바로 읽을 수 있는 책 리스트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36에 영어를 시작해서 영국에서 대학원 나왔고, 지금은 스페인에서 미국 회사를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원서 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책을 고르느냐, 두 번째는 공부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읽는다. 초보분들 중에 매직 트리하우스 내지는 어린이 동화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성인이 어린이 책 읽으면 오래 못 가요. 스토리가 성인한테는 재미가 없어서 꾸준히 읽기 힘들거든요. 단어도 문제예요. 어린이 책에는 성인들이 절대 쓸 일 없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국어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 해가 떴다를 어린이 책은 햇님이 아침 인사를 해요. 뭐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기가 걷기 시작했다. 이거를 아가가 아장아장 걸어요. 뭐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한국어 어린이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햇님, 아가, 아장아장 이런 단어를 알아야 그 책이 소화 가능한 건데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이 책은 어린이 책만의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인 학습자에게는 또 성인 학습자에게 맞는 책을 골라야 하는데요. 이건 영상 마지막에 어떤 책을 고를지 알려드릴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딱 멈추시고 바로 사전 찾으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책에 그림이 있다면 그림, 챕터 제목, 앞뒤에 읽었던 문맥 이런 것으로 뜻을 추측해서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 신문 같은 거 읽을 때 제목이랑 사진 이런 거 보면서 대충 무슨 뜻인지 감 잡으면서 읽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추측이 틀리면 어때요? 그냥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 찾지 않고 챕터 꼭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으란 말은 아니고 그 자기가 읽던 그 부분의 챕터 끝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핵심적입니다. 한국어로 해석하려는 순간 단어 하나하나를 다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절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한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다르잖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려면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어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영어를 영어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니까 감이 올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영어 문장이 바로 문법 공부로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 아는 단어니까 단어를 추측하세요 이랬는데 다 아는 단어? 원서 읽는데? 제가 왜 다 아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는지 영상 끝에 가면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챕터 하나가 끝나면 잠깐 멈추고 방금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려는 습관에 갇히다 보면 정작 스토리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챕터에 스토리가 뭐였는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여러분의 원서 읽기 습관을 바꿔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원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방금 읽은 챕터를 다시 한번 읽기. 이미 한번 읽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감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읽으면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묘사나 문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하시면 사전을 찾으세요. 근데 그때 사전을 찾을 때는 모르는 단어를 다 찾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한두 번 나오는 단어 말고
적어도 그 챕터에서 5번 이상 나온 단어만 찾아보는 겁니다.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그 스토리에서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팁. 초보 레벨에서는 특히 형용사나 부사는 덜 중요해요. 예를 들어 someone is running. 자, 여기서 someone is running 요것만 알면 되는데 문장이 someone is running bravely. 그러면 누가 용맹하게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달렸다만 알면 되지 용맹하게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그 책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 someone was wearing a dress. 이거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장이 아마도 someone was wearing a flowery pattern dress. 아니면 someone was wearing a dress with a rabbit on it. 그녀가 미팅에 나왔는데 드레스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거겠지. 드레스에 어떤 무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초보가 읽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는 찾고 어떤 단어는 그냥 넘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초보 레벨이라면 영안사전을 어쩔 수 없이 찾아야겠지만 중급 레벨부터는요. 영영사전을 찾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영영사전을 찾으면 사실 답답해요. 한국어로 뜻을 확 잡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냥 대충 뜻을 감만 잡으면 되지. 뭘 굳이 얼마나 중요한 뜻이라고 그 뜻을 막 엄청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안 그래도 이 스토리를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애매하지만 그 단어의 느낌을 추측하면서 읽다 보면요. 그게 더 기억에 훨씬 많이 남고, 언제 그 표현을 사용할지 공부하는 계기가 됩니다. 마지막 비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계속 읽다 보면 옥시토신이 뇌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다음 장이 궁금할 정도로 그 스토리에 빠져들면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 단계까지 가면요. 책에서 봤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때 느꼈던 감정이랑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재미있는 스토리를 읽었을 뿐인데 공부가 되는 거죠. 문맥 없이 단어를 무턱대고 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책으로 원서 읽기를 시작할까요? 원서 읽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거는요. 옥스퍼드 북웜스에서 나오는 레벨북입니다. 이 책은 레벨 0부터 6까지 있고요. 레벨 0은요. 스타터, 말하자면 핵심 단어가 약 250개의 수준이에요. 문법도 현재 진행형, 그리고 뭐 can, must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 한 3, 4학년 교육과정 수준입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유치하지 않아서 이 책을 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욕 카페를 배경으로 한 현대소설이라던가 미스터리, 스릴러 이런 것들이 스토리에 포함되고요. 또 레벨 1은요. 한 단어 400개 정도의 핵심 단어가 기본이고 문법은 초등 한 5, 6학년 수준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레벨이 올라가면요. 단어랑 문법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옥스퍼드 북웜스에서 나오는 레벨북 말고도요. 피어슨 잉글리시 리더스, 캠브리지 잉글리시 리더스, 그리고 맥밀란 리더스 이런 데서도 레벨북이 나오고요. 권당 10,000원 이하, 10,000원 안팎일 거예요. 이 책을 여러 권 사기 부담스러우시면 이북으로 사서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마존닷컴에서 이북으로 킨들로 구입하면 훨씬 저렴할 거고요. 여러분 이북 리더기나 내지는 모바일 폰에 킨들 앱 설치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호주에서 레벨북 2로 시작해서 레벨 한 4 정도부터 일반 원서 읽기 시작했어요. 중고 서점에서 권당 5불짜리 칙릿으로 넘어갔는데요. 칙릿 하면은 칙 리터처.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쇼퍼홀릭이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뭐 이런 거 정도겠죠? 저는 제인 그린 책들로 시작했었어요. 남성분들은 존 그리샴의 법정 스릴러 괜찮고요. 근데 이거는 옥스퍼드 레벨 5, 그러니까 B2 레벨은 돼야 읽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기다리기 힘드시면 니콘비의 About a Boy나 아니면 High Fidelity 같은 거 일상물들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들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또 남녀 없이 추천하는 책은요. 줄무늬 잠옷을 입은 소년 이 책입니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책인데요. 저는 영어로는 안 읽어봤지만 스페인어로 제가 스페인어 학습자니까요. B1에서 B2 넘어가는 그 레벨에서 읽었는데 어려운 단어들이 간혹 있긴 했지만 충분히 읽을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어도 여기 보면 소피 킨셀라 그리고 또 레베카 캠벨
이런 칙플릭 제가 스페인어 B2 수준이니까요. 그거 계속해서 읽고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외국어 공부 방법은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외국어에도 다 같이 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레벨에 맞는 책 고르시고요. 모르는 단어 사전 찾지 말고요. 한국어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챕터 끝나면 스토리를 한 번 더 떠올리고 원하면 다시 한번 읽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 계속 꾸준히 쭉 읽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재미있는 스토리를 골라서 그냥 읽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고요.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도움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